자, 서희원 씨가 많은 분들의 안타까움과 애도 속에 일본에서 결국 화장 처리가 된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당초 일본에서 이 장례를 치를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제 일본에서 화장을 하여서 구준엽 씨가 기다리는 집으로, 그리고 모친이 직접 이 유골은 대만에 이송 절차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결국 화장할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이번 사태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 미처 설명을 못 드렸던 이 서희원 씨의 엄청난 재산에 관련된 이야기, 어머니가 직접 입을 연 이야기 등등 지금 추가적인 내용들이 막 빗발치고, 특히나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솟구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 며칠 전에도 이렇게 건강했다, 그러니까 폐렴이라고만 하기에는 지금 많은 의문점들과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아니, 어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냐. 이 구준엽 씨 옆에 팔짱을 끼고 함께 있는 아내였던 서희원 씨의 모습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시는 건, 폐렴이 물론 위험하긴 하지만 어떻게 며칠 전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단순 며칠 사이 만에 이렇게 급격하게 병세가 악화될 수도 있는 거냐? 가히 충격을 받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구준엽 씨에 대해서 사실 서희원 씨의 마지막 SNS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구준엽 씨 남편이 너무 멋있다, 최고다 라고 말을 했었던 그 모습에 절친들까지 밤새 통곡을 하며 잠을 못 이루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한 측근이 대만 매체를 통해서 서희원은 구준엽과의 깜짝 결혼 이후 매일매일 행복해해왔다, 구준엽도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는 타이베이에 정착하여 열심히 중국어를 공부했고 서희원도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다. 어렵게 얻은 사랑이 겨우 결실을 맺었음을 알기에 비보를 접한 절친한 친구들은 감정이 무너지고 통곡하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구준엽 씨가 현재 대만에 체류하며 서희원 씨의 장례를 준비 중인데, 뭐 알다시피 화장을 하여서 이제 대만으로 돌아가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연예계의 비보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이런 기사도 올라왔습니다. 전 피플크루 멤버였고 히트 작곡가였던 오성훈 씨도 오늘 3일날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녹음실에서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어쩜 이렇게 며칠 전까지 건강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기냐. 그런데 지금 딱 30대에서 50대 사이에 이런 일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년층에 가까운 나이, 장년층도 아니에요. 청년부터 중년층의 나이인 30대에서 50대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이 아니냐, 또 어떤 분들은 코로나의 부작용이 아니냐, 여러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고, 뭐 이 오성훈 씨도 사실 더 놀라운 건 녹음실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새벽에 녹음실에서 이렇게 발견이 된 게 놀라운 건, 최근까지도 곡 작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고, 한 가요 관계자가 며칠 전에도 통화하며 함께 작업하자고 했는데 믿기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번 구준엽 씨의 아내인 서희원 씨도 참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와서 좀 의미가 사실 크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이 유퀴즈에서 공개됐었던 구준엽 씨와 서희원 씨의 결혼 내용을 보면 많은 분들이 더욱더 안타까워합니다. 이게 불과 2, 3년 전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했어요. 많은 분들이 드라마에서도 영화에서도 이렇게 안타깝지는 않다, 20년 전에 연애했다가 짧게 헤어졌던 두 사람이 20년이 지나 돌고 돌아 다시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고, 평소에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너무나 행복했었던 이 두 사람이었는데 이 당시 때에도 너무 잘 어울리고 행복해 보인다. 반지 대신에 이렇게 보이죠? 하나의 띠로 타투를 한 거죠. 그냥 줄로 되어 있는 문신을 한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너무 잘 어울리고 행복해 보이신다. 하나도 안 늙었다. 너무 멋있다. 너무 잘 어울려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키즈 온 더 블럭에서 당시에 구준엽 씨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특별히 웨딩홀에서 촬영을 진행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런 일이 터진 겁니다. 이 유재석 씨도 사실 구준엽 씨의 모습을 보고 야, 대단하다. 부럽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고 구준엽 씨는 이 당시에 정말 결혼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매일 든다라고 하자 유재석 씨마저도 그만해라 라고 말렸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냈던 걸까요? 근데 이 구준엽 씨의 아내에 대한 재산의 이야기가 왜 나오고 있느냐? 이 언론사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사실 이 구준엽 씨의 아내 서희원 씨의 입장으로는요. 굉장히 많은 재산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서희원 씨의 전 남편이 일본으로 장례식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뭐 이야기가 언론사에서 나왔었는데 이제 다시 바뀌었죠. 일본에서 서희원 씨를 화장한 이후 그 유해를 대만으로 가져올 계획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 남편이 장례식에 참여할 것 같다라는 언론사의 기사가 있었는데 사실 서희원 씨는요. 전 남편인 일명 왕소비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이번 일이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인은 이미 수백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재산이 사실 자녀에게 간다고 한다면 이 왕소비와 서희원 사이에서 나온 두 명의 아들에게 상속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사실 구준엽 씨가 남편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결혼 생활이 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서희원 씨의 지금 이 수백억에 달하는 재산이 전 남편에게 가는 게 아니냐, 또는 전 남편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전 남편에게 또는 전 남편의 아이들에게 가는 게 아니냐 말이 많습니다. 굉장한 자산가라고 알려졌었던 왕소비가 사실 2년 전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생활비 2억 원을 미지급했고 재산 압류 위기에 있다. 사실 재벌 2세로 평가를 받았던 왕샤오페이, 왕소비란 말이죠. 근데 왜 생활비조차 주지 못했을까요? 전 남편이었던 왕소비가 중국의 재벌 2세라고 말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는 여전히 2억이 넘는 돈을 2년 전까지도 서희원 씨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방법원에서 강제 집행까지 하게 됐던 거죠. 사실 이 전 남편 왕소비는요. 구준엽, 서희원 두 사람의 결혼을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서희원 씨가 데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왕샤오페이, 왕소비 씨가 귀책 사유가 있었는지 자녀들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난동을 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내용을 좀 정정을 해야겠네요. 이 왕소비가 자녀를 데리고 있던 게 아니라 서희원 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 뭐 별의별 얘기가 많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너무 찌질하다. 서희원의 집까지 쳐들어왔던 남편이었다. 그러면서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구준엽 씨가 아이들의 아빠라고 하는 건 내가 인정할 수 없다. 막 이런 기사도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 남편이었던 왕소비가 얼마나 이 구준엽, 서희원 두 사람의 결혼에 큰 불만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도 입을 열었어요. 서희원 씨의 친모는요. 딸의 소원을 들어달라. 간곡한 당부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나 봤더니 서희원 어머니의 부탁을 받아 몇 마디를 대신 전하게 된다라면서 현재 가족들이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 대만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일본에서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당분간은 대만으로 돌아갈 수 없다. 서희원의 어머니는 기자분들께 생전에 바랬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항상 자기들
기자들이 자신을 쫓아다니는 것을 염려했고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에 가족들이 대만으로 돌아갈 때 공항, 길거리에서 추격하거나 쫓아오지 않기를 간곡히 바랬고 서희원이 평생 원했지만 이루지 못한 소원을 배려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지켜질까요?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예인으로 활동 중이었던 서희재 씨의 소속사에서 현지 매체들의 공식 입장문을 냈고 새해부터 우리 가족은 일본으로 여행을 갔다. 근데 내가 가장 아끼고 있던 착한 언니 서희원이 독감에 걸려 폐렴이 발생했고 이런 불행한 소식을 전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 굉장히 황망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행을 갔다가 이런 소식이 지금 터지게 된 거죠. 요즘 일본 여행 참 많이 가지 않습니까? 엔화가 굉장히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아마 현장에 가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번 생에 자매가 되어 서로를 돌보고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했다. 영원히 감사하고 그리워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꽃보다 남자 대만 버전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었던 일명 대만 금잔디 라고 이름을 알렸었죠. 이 구준엽과 서희원 씨는요, 왕성하게 활동하던 2000년대 초반에 이미 교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결별을 하게 됐죠. 그 이후 서희원 씨가 2011년 재벌 2세로 알려졌던 왕소비와 결혼하여 슬하에 일남 2녀를 뒀지만 약 10년 뒤 이혼을 발표합니다. 그러고 나서 2022년도 그 다음에죠. 구준엽 씨가 이 SNS를 통해 20년 전 사랑했던 여인과 매듭을 못 지은 사랑을 이어가려고 한다. 그녀의 이혼 소식을 듣고서 20년 전 번호를 찾아 연락을 해봤다. 다행히 번호가 그대로여서 다시 연결될 수 있었다. 라며 재결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사랑이 무려 20년을 걸려서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비극에 누리꾼들의 애도가 얼마나 지금 쏟아지겠습니까? 함께 방송 활동을 했었던 방송 관계자들,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애도 소식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나왔고 특히 더 안타까운 건 이 구준엽 씨 아내 서희원 씨가 일본 여행을 갔다가 결국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라는 소식까지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독감에서 폐렴으로 번졌다라고 했죠. 요즘 또 독감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폐렴의 증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65세 이상 고령 또는 흡연자, 당뇨병, 신부전, 영유아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요, 독감이나 폐렴구균 등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예방접종을 이미 권고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 이게 일본 여행을 갔다가 무슨 진짜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까? 결국에는 구준엽 씨가 그해 유키즈 온 더 블럭에 또 출연을 해서 서희원 씨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때 뭐라고 했냐면 20년 만에 나를 다시 받아줘서 너무나 고맙고 앞으로 남은 인생 나랑 재밌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많이 지켜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줄 테니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즐거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희원아 사랑한다 라고 얘기했으며 정착지라는 의미에서 대만의 위도, 경도 그리고 서희원 씨의 별자리와 이름을 타투로, 문신으로 구준엽 씨가 몸에 새겼을 정도라고 합니다. 최근까지도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파티까지도 함께 참석을 했었던 아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90% 이상 일본 여행을 갔다가 걸린 독감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황망합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구준엽 씨가 연락이 두절되고 말았다. 그러니 어떻죠? 이 구준엽 씨의 팬분들이 또 난리가 나는 거죠. 아내가 저렇게 안타깝게 됐지만 우리 가수는 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난리가 난 겁니다. 실제로 기사를 보면 같은 날 오후 시간대에 이 서희원 씨의 소식이 딱 보도가 되자마자 구준엽 씨가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서희원 씨의 전 남편이요. 이 약물 관련 건강 이상설과 이혼에 있어서 바람을 폈다 등의 루머가 끊임없이 부부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준엽 씨와 서희원 두 사람은요, 변함없이 단단한 사랑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박수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터지고 만 거죠. 결국 구준엽 씨가 입을 열었어요. 아내 서희원 씨의 소식에 대해 괜찮지 않다. 가짜 뉴스가 아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소식이 끊겨져 있다가 그 이후 시간대에 인터뷰가 된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워낙 좀 충격적인 소식이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거 가짜뉴스 아니냐, 대만발 가짜뉴스 아니냐 라고 했는데 구준엽 씨가 인터뷰를 통해서 가짜뉴스가 아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보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다며 짧은 통화에서도 가늠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역력히 전해졌다고 합니다. 2022년도에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의 연을 맺은 이후에 지난해 불과 작년 9월달 일간스포츠 창간 인터뷰 당시에도 사실 이 아내와 두 아이 등 가족에 대한 애정을 유감없이 드러냈었습니다. 이게 심지어는 서희원 씨가 일본 여행 중에도 무려 4번이나 병원에 이송이 됐었다고 합니다. 이미 전조 증상이 굉장히 컸었단 얘기예요. 막을 수 있었단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때 보면은 어떤 말이 되어 있느냐, 대만 매체에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서희원 씨가 이미 4번이나 병원에 이송이 됐었다. 자신이 웨이보에 서희원 씨 가족의 투어를 맡았던 가이드라며 서희원 씨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4번이나 병원에 이송이 됐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서희원 씨가 실제로 지난달 29일에 일본에 도착을 했고 당시에도 감기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감기 증상이 있었다라는 해석도 있다는 얘기예요.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라는 걸 느끼고서 31일 저녁에 구급차로 실려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다시 돌아오게 됐다고 해요. 결국 여행 중간쯤 가족 모두가 서희원 씨와 함께 병원으로 가서 검진을 받았고 독감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독감 걸리면 어떻죠? 아, 그래, 뭐 독감인가 보다 라고 말잖아요. 하지만 이 당시 때 병원에서는 큰 병원으로 가봐라라고 추천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온 가족과 설날 연휴로 방문했던 일본이었기 때문에 서희원 씨가 처방약을 먹고 상태가 호전되니까 병원에 다시 가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밤중에 몸이 너무나 아파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결국 2일날 오전에 이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급작스럽게 진행된 안타까운 사태인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독감 걸리시면 병원의 이야기를 꼭 잘 듣고 거기에 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해외에서도요, 충격적이다 라면서 사실 구준엽 씨보다도 아내인 서희원 씨가 대만에서 워낙 유명한 스타 배우였다 보니까 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상 결국에는 생전에 이 모습까지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가슴이 먹먹해졌다고 해요. 폐렴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기 직전 마지막 게시물 12월 21일 날 구준엽 씨 남편의 사진을 서희원 씨가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너무 멋지다라고 이렇게 글을 게재하며 두 부부가 이 중년에 만났지만 얼마나 애틋하게 결혼 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 DJ 쿠로서 구준엽 씨가 KBS 가요 대축제 출연한 영상을 올려두고서 너무 멋지다, 클럽 포에버 라면서 남편에 대한 애정까지 드러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희원 씨는요, 일본 현지에서 이렇게 마지막을 보낸다고 합니다. 전 남편 왕샤오페이 역시 일본에 체류 중이라고 해요. 전 남편이 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일본에서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일본에서 이렇게 마지막을 또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네티즌들은 이 당사자가 서희원 씨 아니냐며 걱정을 쏟아냈지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여기에 관한 공식 보도가 이어지게 된 거죠.
사실상 전 남편이었던 왕샤오페이도 사망 소식이 공식화되기 전에 SNS 프로필 사진을 검은색으로 바꾸며 애도를 표했다고 합니다. 현재 어머니와 태국으로 여행을 떠났지만 바로 일본으로 향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사람 사이에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있잖아요. 영화처럼 다시 만났는데 이게 고작 30년도 아니고 결혼 생활 3년 만에 이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서 당사자가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이 동생이 했었던 말을 보면 뭐 거의 100%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갔다가 인플루엔자, 독감에 걸려 폐렴으로 번졌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말을 하면서도 황망하고 어이가 없고 아마 많은 분들이 좀 통탄하실 것 같아요. 이 유키즈 온 더 블럭에 등장했었던 이 구준엽 씨 때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화장실을 갈 때도 아내를 안아서 데려갔다고 합니다. 행복하게 지낼 시간도 너무 부족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 당시에 기자회견할 시간도 아깝다. 서희원과 돌고 돌아 만난 시간을 함께 하는데 집중했고 특히 처제였던 서희재 씨는요. 우리 형부 구준엽 씨는 언니를 안아서 어디든 데려간다. 심지어 화장실까지 데려간다라고 했으며 유키즈 온 더 블럭 때 제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싶다. 항상 결혼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행복할 시간도 부족하다라고 했으며 이 대만 매체에도 나에게 너무 많은 행운을 가져다 줬다. 최고의 아내다.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중년의 부부가 이렇게 애틋하게 손을 꼭 맞잡고 그것도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게 아니잖아요. 이미 20년 전에 연애를 했다가 헤어졌던 사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애틋한 모습을 보이며 함께 다녔으며 뭐 결혼 반지 대신 커플 문신을 했었고 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서희원 씨가 허벅지 안쪽에 오랫동안 빨간 흉터가 있었는데 오빠가 직접 작은 사람을 그려줬다라며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서희원 씨의 가슴에도 구준엽 씨를 의미하는 K 글자 타투 문신을 새기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지난해 연말에 구준엽 씨가 아내 서희원 씨의 얼굴에 입을 맞추는 사진을 공개해서 부러움을 찾아냈고 유재석 씨도 이 당시 때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부럽다. 너무나 예쁜 부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인고 부부다. 라고까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항상 이렇게 꼭 붙어 다녔었던 모습이 보였던 거죠. 많은 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두 사람에 대한 애도를 좀 표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 달 전 아들을 잃은 진시몬. 지인 전화가 안 되면 가슴이 울렁거린다. 트라우마까지 생겼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진시몬 씨가 얼마 전 아들을 잃어서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알고 보니 진시몬 씨에게 숨겨져 있었던 굉장히 많은 비하인드가 공개가 됐고, 아들을 잃은 것만으로도 하늘이 무너질 듯한 기분을 느꼈을 진시몬 씨가 더욱더 안타깝다. 더욱더 안쓰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20대의 창창한 26살의 아들이었던 이 둘째 아들이 석 달 전 필리핀 현지에서 의류 사업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눈을 감게 됐지 않습니까? 진시몬 씨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두 아들을 해외로 유학을 보낸 것이 약 12년 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12년을 무려 기러기 아빠로 살았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결국 아들이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고 말았다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된 거죠. 진시몬 씨도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하루에 행사를 정말 여러 개를 뛸 정도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며 자식들과 와이프를 위해 기러기 아빠를 자처했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고 보니 많은 분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고 있는 비하인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에 고향 제주도를 찾은 진시몬의 모습이 그려졌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둘째 아들이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사회생활까지 하며 바쁘게 살았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됐다라고 합니다. 알다시피 3달 전, 불과 얼마 전입니다. 요즘 젊은 20대
20대 친구들이 갑자기 심정지가 오는 경우,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저도 주변에 물어보면 이 30대, 40대 나이 할 것 없이 갑자기 심정지가 온다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어떤 분들은 코로나 백신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이번 사태가 심각해져 가고 있음을 좀 알 수가 있고, 특히나 지금 보면 정말 허망하게 아들을 떠나보냈는데 그 중에 큰아들은 오랜 유학생활 끝에 국제 변호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니 이런 일이 나한테도 생기는구나 싶어 너무 힘이 들었다라고 해요. 바쁘게 살면서 뭐든지 좀 해보는데 그래도 혼자 있거나 하면 아들 생각이 나고 아직까지 잘 믿기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석 달 전이니까 아직 49제도 끝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 이 진시문 씨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마음이 쓰라리고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특히나 아이들과 너무 떨어져 지내고 한 침대에서 데리고 자지도 못한 게 너무나 후회가 된다. 가족이 떨어져 살면서 겪지 않아도 될 일을 내가 만들어버린 것 같아 너무 힘들다. 괜히 아이들을 아내와 함께 유학을 보내가지고 결국 이런 사태가 온 게 아닌가, 이런 마음까지 들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진시몬 씨에게 숨겨져 있었던 여러 가지 비하인드가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최근 심장마비 사망한 것뿐만이 아니라 기러기 생활을 굉장히 후회한다라고 했습니다. 진시문 씨가 조금 젊을 때의 모습인데 요즘에는 정말 나이가 확 체감되는 모습이 얼굴에서도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결국 나이 든 아버지가 되고 마는 거죠. 젊은 시절에 그만큼 열심히 달렸었던 진시몬 씨인데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방송에서 모친도 만나게 됩니다. 이 모친이 외국에서 쓰던 살림들은 다 정리했냐,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이 어머님에게는 손주죠. 손주의 살림들을 정리했냐라고 하자 아들인 진시몬 씨는 그냥 급하게 왔다. 그때 상황이 뭘 챙기고 이럴 정신이 없었다. 또 거기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유품을 정리하고 빨리 한국에 데려가고 싶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어디 안 나가고 가만히 있으면 그 아이, 손주밖에 생각이 안 난다. 그러니 바쁘게 살아라 라면서 손주를 향한 그리움과 아들을 향한 걱정을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진시문 씨는 1년 전 곽창선 씨와 듀엣을 결성하여 활동 중인데요. 함께 활동하는 곽창선 씨는 스케줄을 소화하는 거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남자로서 아빠로서 지켜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지금은 그저 형이 기운을 많이 차리고 예전 모습으로 돌아와줘서 고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 모습으로 돌아온 거겠습니까? 49제도 끝나지 않았으니 아마 여전히 힘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와 이혼한 이야기가 나와요. 알고 보니 기러기 아빠가 뭡니까? 혼자 한국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가족들은 해외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기러기 아빠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진시문 씨가 무려 12년을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29살인 첫째 아들을 결국 만났다. 첫째 아들은 오랜 유학 생활 끝에 국제 변호사가 되었다. 어학연수를 1년마다 보냈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더라. 그래서 제일 큰 희생을 하는 게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외로움을 느끼는 게 1년, 2년, 3년 다르더라. 그러면서 우울증 같은 것도 왔다라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결국 전처 아내와 의견이 갈리며 이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외로워하는 진시문 씨가 이제 아이들이 컸으니까 아이들은 해외 생활을 하고 당신은 나와 함께 있어주면 안 되냐, 뭐 이런 말들을 했었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봅니다. 근데 실제로 이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는 많은 남편들이 그 과정에서 이혼을 많이 한다고 해요. 이 와이프 아내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기도 하고 또 이 해외 생활이 솔직히 한국보다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현지에서 무슨 일이 생기든 아니면 한국에 있는 남편과의 의견이 점점 이제 사람이 몸이 떨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혼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기러기 아빠들의 최후는 결국 돈 다 뺏기고 이혼당한다. 이런 말이 괜히 있을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진시몬 씨의 전 와이프가 그랬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의견이 갈리게 됐다라는 걸 보면 이런 기러기 생활, 유학 생활 중에 아마 많은 부분에서 심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첫째 아들에게 막내가 하늘나라를 가고 아빠가 하나 남은 너한테 의지하고 집착을 하게 되더라. 잘못되면 어쩌나 어떡할까 싶어 연락도 한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첫째 아들에게 계속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 없던 트라우마도 생겼다고 해요. 전화 몇 번 안 받으면 가슴이 울렁거린다고 합니다. 이거 공황장애 증세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좀 힘들었지 않나. 그리고 주변 지인들도 마찬가지다. 주변 지인들도 전화를 안 받으면 힘들다고 해요. 인생, 사람이라는 게 한순간이지 않냐. 떨어져 지내다 보니 한 침대에서 잘 자지도 못했다. 이번에 셋이 아이들과 만나면 1박 2일로 여행을 가자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생기고 나선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둘째 아들 수목장을 한 나무 앞에 앉아 자주 오겠다며 마지막까지 아들을 향한 그리움을 거듭 드러냈는데요. 이런 진시몬 씨가 안타까운 것은 또 있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빚도 7억이나 빚졌고 7년간 업소일을 하며 청산을 했었던 기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러기 아빠 생활만 했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며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됐던 진시몬 씨는 제가 육지대학에 들어가고 싶어 할 때 가족회의, 친척회의를 하여 그냥 제주도에 있어라. 돈이 어디 있냐? 라고 하여 제주도에 들어갔고 음악을 한다니까 어머니가 말렸다고 합니다. 결국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해요. 제주대의 동창 친구와 칫솔 살균기, 치약 압축기 이런 걸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빚을 져서 결국 전체적으로 7억 정도 빚을 지게 된 거죠. 참 이게 사업이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차피 계속 스타덤에 올랐음에도 생활고에 시달려야 하다 보니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고 그때 다시 선생님하고 의리로 시작했고 선생님이 벌면 주는 대로 받았고 계약서 같은 걸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유명세에 비하여 돈이 정말 심각하게 적었다고 합니다. 결국 군대를 다녀와서 무작정 시작한 사업, 제가 말씀드렸던 칫솔, 치약 사업. 처음에는 전국 10개의 지사가 있었고 TV 광고도 했는데 반응이 좋았고 연락이 와서 물건 2,500개를 달라고 하여 현금이 없고 가계수표, 단기순이익을 주겠다고 하여 물품을 찍어냈는데 이거 자기 돈으로 찍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 사기를 당한 겁니다. 주문만 해놓고 대금을 치르지 않은 거죠. 요즘 경제가 힘들다 보니 요즘에는 이런 일이 더 비일비재하다고 해요. 결국 7억 정도 빚을 졌고 업소에서 일을 많이 하여 라이브 카페,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보약 같은 친구로 오랜 공백기를 벗어나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고 성공하고 나서 어머니에게 제주도 아파트까지 사드렸는데 잘 될 줄 알았던 진시몬 씨가 참 힘겨운 과정을 겪어서 아내와는 헤어지고 둘째 아들은 떠나보내고 기러기 아빠 생활을 12년간을 해왔음에도 얻게 된 보상이라곤 외로움과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것들밖에 남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진시몬 씨가 미스터 트롯, 사랑의 콜센터 요즘에 하는 많은 예능 방송에서도 등장을 하게 되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진시몬 씨 여전히 잘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몰랐던 이런 아픔들이 이렇게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보는 스타들이 화려한 인생만을 사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황망한 순간도 일반 대중들보다 더 크게 겪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이런 진시몬 씨의 안타까운 사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게 참 비보들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이 조문객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가요계에서 정말 이름을 떨치고 있고 특히 트로트 가요계에서는 더더욱 이름을 떨치고 있는 가수 진시몬 씨에 대한 안타까운 비보가 또 전달이 됐습니다.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현장을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이 가수 진시몬 씨가 얼마나 상심이 컸는지 이 내용이 지금 오늘 연예부 기사 탑급을 거의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고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미스터 트롯 시리즈의 탑6 멤버들도 이 조문객으로서 이 행렬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제가 이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영상 속의 주인공, 물론 이 영상은 뭐 이렇게 많은 연예인들이 참석하고 있는 한 장례식장의 예시 자료일 뿐입니다만 실제 상황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기사 내용인데요. 자,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진시문 씨가 이 막내 아들이 있어요. 아드님이 몇 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이 막내 아들, 최근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후폭풍 논란이 굉장히 큽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왜 후폭풍이 큰지 좀 조목조목 짚어드리자면, 우선 진시문 씨가 이 방송에 등장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9제도 지나지 않았다. 49제조차 지나지 않은 현재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4대 천왕이라고 이렇게 불리면서 자, 얼마 전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이다라며 얼굴이 이렇게 등장했는데 모자이크가 쳐져 있긴 합니다만 자세히 보시면 얼굴이 굉장히 좀 갸름하고 곱상할 것 같은 참 멋진 외모를 소유하고 있을 것 같은 딱 막내 아들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이 진시문 씨가 오열을 했는데요. 한 유튜브 채널에 진시문 씨가 등장하여 최근 막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상을 치렀다라며 외국에서 막내 아들이 혼자 살았다. 그런데 이 아들이 혼자 지내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다고 하는데 너무 늦게 발견이 되었다. 새벽에 급히 응급실에 갔을 때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 그래서 차마 아들이 가는 모습조차 보지 못했다. 바쁜 가수 활동 때문에 아들에게 신경조차 많이 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막내 아들이 참 예뻤다. 내가 돈을 벌려고 아이를 잘 키우지 못했다. 할머니 손에서 자라야 했다. 나중에 조금 노래가 잘 되고 돈이 많이 벌려서 4천만 원짜리 전셋방을 잡고 아들을 키우게 되었다. 그 이후에 아들이 아내, 큰아들과 필리핀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막내 아들이 외국에 있었다라는 얘기로 추정해 봤을 때 필리핀에서 유학 생활을 했던 것 같고 이 아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진시문 씨가 워낙 트롯계에서 좀 레전드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행사와 많은 방송 활동을 하다 보니 아들과의 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게 후회가 되는 거죠. 어찌됐건 이 트롯 가수가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돈을 모아서 4천만 원짜리 전셋방을 진시문 씨가 마련을 하게 됐고 아들을 키우다가 아들과 아내, 큰아들 그 모든 가족이 필리핀으로 유학을 가는 거예요. 따지고 본다면 진시문 씨는 요즘 흔하게 말하는 비둘기 아빠 생활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막내 아들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으니 이 가는 모습조차 보지 못했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